자, 원가의 분류 관련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의 원가 분류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를 직접 원가라고도 하죠. 간접비를 간접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이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맞지만 제조 경비 이 부분은 뭐죠? 그렇죠.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죠.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니까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은 원가의 행태에 대한 그래프이다. 변동비와 관계 있는 도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가 변동비라고 하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와 같은 원가 요소는 총 변동비는 증가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자, 100개 생산할 때 재료비가 10,000원 들어가면 한 개당 변동비는 100원인데 200개 생산하면 20,000원 들어가니까 한 개당 변동비가 100원이죠. 항상 일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가와 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와 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원가 자료에서 기초 원가, 가공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의 금액 순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된 항목은. 자, 여기 미리 정리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자, 원재료 매입액은 이거는 상관없는 자료고요. 자,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면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간접 재료비나 이런 제조 경비들도 다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40만 원이고요. 직접 농업비가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간접 재료비 5만 원, 공장의 전력비, 공장 건물의 임차료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죠? 25만 원이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만 원, 25만 원, 25만 원 하면 90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기초 원가. 40만 원과 25만 원 더하면 65만 원이 기초 원가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또는 전환원가다 이렇게도 불렀었죠. 그래서 50만 원에서 여기 5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용어를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자,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의 요소를 같이 혼재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준변동비 또는 뭐 준변동원가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항상 일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기본 요금. 그죠? 기본 요금을 더 사용하게 되면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동비의 행태를 띠는 거죠. 기본 요금은 고정비의 형태를 띠고 추가 요금은 변동비의 형태를 띠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는 준 변동비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도.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좀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기장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데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대안이 두 가지인데, 대안 1은 기계를 수리해서 재사용하면 35만 원의 수리비가 투입돼야 하고, 대안 2는 폐기하는 경우에 1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 뭐, 또 구입에 60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매몰원가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매몰원가라는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원가죠.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기기장치 처음 취득할 때 취득가액 100만 원은 이미 과거에 투입된 원가로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취득원가 100만 원은 지금 대안 1을 선택할 건지 2를 선택할 건지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매몰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몰원가는 1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직접 재료비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도 합니다. 직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 원가라고도 혼용해서 부릅니다.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 맞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즉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재고를 빼면 나머지가 직접 재료비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고요.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비례하죠. 자, 이거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고정비,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자, 100개를 생산하는데 고정비 1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이 총 고정비 100만 원 나누기 100개. 이 100만 원을 100개로 나누면 조업도로 나누면 한 개당 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조업도가 200개가 되면요. 200개 생산해도 우리가 총 고정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하죠. 그럼 100만 원 나누기 200개 하게 되면 5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즉, 고정비는 총 고정비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발생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자,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 총 원가가 일정한 거는 고정비죠. 고정비죠. 그럼 이 중에 고정비를 찾으시면 돼요. 자,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비는 변동비죠. 생산을 많이 할수록 포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기계 사용에 대한 전력비. 자, 사용을 많이 할수록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변동비에 가깝죠. 제품 생산에 대한 재료비, 재료비도 변동비의 행태를 갖죠.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보험료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고정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실게요. 자,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원가 행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요? 변동비, 고정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기억나시죠? 변동비를 변동원가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고정비를 고정원가라고도 합니다. 준고정비를 준고정원가라고도 부릅니다. 매몰원가는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이건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와는 상관없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며 자, 파손 시점까지의 감가상각한 건 150이에요. 그러면 300에 사서 150을 상각했으니까 150이 남아 있는데 이 기계를 처분할지 아니면 그냥 처분을 그대로 처분을 해서 100만 원에 팔지 아니면 추가로 수리를 해서 130만 원 받을지 지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매몰원가를 물어봤죠. 매몰원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이미 투입된 원가로서 취득원가 300에서 감가상각으로 없어진 150은 이미 없어진 거니까
남아있는 150이 매몰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답은 여러분 여기서 2번이었습니다. 딱 봐도. 자, 왜 그렇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그러니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거지 기초원가, 가공원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읽어볼게요.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 제조원가와 관련이 없으면 비제조원가. 비제조원가의 대표적인 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1번도 맞는 표현인데요. 자사나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맞는 표현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 자, 기초 원가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했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속하는 거 맞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다. 맞죠,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원가니까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맞죠? 자, 직접비 또는 직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라고 했었죠. 추적할 수 없는 원가가 아니고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우리가 간접원가, 간접비라고 했었죠. 직접 원가는 추적할 수 있는 거니까 4번이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수험서를 5만 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 원에 새로 구입했다. 자, 이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12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13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 노후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가공 원가에도 포함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인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직접 농업비랑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는 가공 원가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만 해당되지 가공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인가요? 아니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1, 2, 3번은 잘못된 설명이었고 4번이 답이었는데요. 제조활동과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와 상관이 없으니까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에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지 제조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분류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꼭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